미나 씨 피곤해요? 촬영하고 있어요? 예, 촬영하고 있어요. 미나 씨 혹시 이태원 참사 이야기 들었어요? 네, 들었죠. 뉴스 베트남에서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아, 그 관련돼서 베트남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네. 아, 혹시 그럼 외국인이 20명 정도 또 사망했다고 하더라고. 거기 베트남 사람도 있어요? 네, 한 명 있어요. 아, 여자.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이거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또 그러면 미나 씨가 촬영 좀 도와주세요. 예. 제게도 2020년도 올해는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또 최근에는 이렇게 교통사고도 났고요. 제가 여기 베트남 다낭에 산지 이제 5년 됐어요. 네, 만 4년이 넘었고요. 제가 이 베트남을 옛날 영상 보면 99%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1% 모자른 거는 다니다 보면 지가 많아요. 제가 지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00% 만족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베트남이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찰나의 생각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베트남 사람과의 관계, 언젠가는 정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날이 오겠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로 인해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든 똑같죠.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 베트남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스템과 우리와 다른 베트남 사람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다릅니다. 한 달 살이 오신 분들 다들 어떠신가요? 너무나 좋아서 이비자를 통해서 여러 번 연장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며칠 만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혼자 오랫동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정말 100%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베트남에서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은퇴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실 분들입니다. 요즘은 마흔에 모든 걸 접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청년의 젊음과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항상 의료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베트남 다낭은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계시던 60대 분이 한국으로 급하게 떠나셨습니다. 같이 운동도 즐겁게 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몸살 기운이 있더니 갑자기 몸무게가 10kg나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고 건강이 걱정되어 한국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낭에는 이런 증상들에 대하여 믿고 찾아갈 만한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교통사고로 병원을 다니고 있고 그 병원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지만 최상의 의료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비자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적절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나마 관광 3개월, 거의 90일 동안 다낭에 머무를 수 있는, 베트남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그 비자가 없어져서 최대 한 달 동안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는 15일이고요. 어찌됐든 베트남에 오랫동안 거주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아이들의 학업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5년 동안 베트남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학원을 다니면서 베트남어를 조금 습득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 다낭은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국제학교와 연계된 커리큘럼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그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보통 중학교 정도가 되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 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다시 태국 치앙마이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베트남에 지금 5년째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어렵게 하는 베트남 사람도 많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이렇게 이주를 해서 올 때요. 우선 베트남은 이민 정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주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이주하러 마음을 먹었을 때 한 번도 이 베트남에 얼마 동안 살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런 대책, 계획 없이 베트남에 왔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란 나라도 제가 2018년도에 이주를 고민하면서 가장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정착하기에도 쉬워 보여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건데요. 그때도 베트남에 최소 몇 년을 살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기 전까지는 베트남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코로나 시절 때 아파트에 한 달 동안 격리되어 있을 때는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생활에 참 만족하며 지내며 베트남에 1년만 더 있어야지, 2년만 더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요. 요즘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오랫동안 살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시스템이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옛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돈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3박 4일 여행 오시거나 한 달 살이 하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5년차 접어들었지만 저보다 헐 많이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0년, 20년 넘게 베트남에서, 그리고 베트남 다낭에서만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베트남 다낭이라는 도시를 제가 지겨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그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여기 다낭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2020년도 한 날 더울 때부터 해서 이제는 베트남에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베트남에 오랫동안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살기가 아니라 아예 저처럼 이주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인 것 같아요. 한국이 최고입니다. 한국이 최고입니다. 저는 뭐 한국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한국이 싫어서 온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은 넓고 살 곳이 많아서 첫 번째로 가족들과 이주한 곳이 여기 베트남이고 여기 다낭인 것 뿐입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을 몇 년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베트남을 떠나고 나면 뭐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스페인 그런 나라 가서도 한 번 정도는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더 많은 시간에는 만족하면서 베트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세계 각지에 계시는 모든 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좋을 때가 더 많으니까요. 저도 힘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